15페이지에 1번 먼저 보러 갈게요. 문제 먼저 보러 가는 거지. 다음은 31번.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이 떠올린 겁니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그럼 핵심 단어 찾으면 되겠지. 낯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정의 쓴다는 얘기지. 발표의 화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첫 번째 문단에 있어야 되겠지. 청중의 반응을 살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요런 멘트 들어가면 되겠죠.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끝났어. 옆에 그림 있죠? 그러면은 4번은 벌써 맞는 얘기지.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사례로 제시해서 직접 겪은 일, 청중에게 발표 내용을 친숙하게 전달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어디서 해야 돼? 첫 번째 단락에서 해야 돼. 어디쯤에 있었겠구나. 밑에 나와 있는 2번 보시면 발표를 들은 학생이 다음 번호판을 이해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2020 얘 물어보고요. 하단부에 QR코드 작용할 건지, 그 다음에 바하고 마에서 마의 의미가 뭔지, 외국인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여기 로마자로 바마 써놓은 게 외국인을 위한 건지, 다음 긴급 전화번호를 써놨는데 그것의 목적이 뭔지 확인하러 가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오셔서 3번 문제 또 확인하러 갈게요. 위 발표를 들은 후에 학생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이런 문제 많이 있죠. 발표 들은 후,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 1, 2, 3번에 독서 이론 설명한 후 그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넘어오셔서 본문 확실히 이제 하나하나 보러 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한 화법 4개는 좀 꼼꼼하게 하는 것, 그 정도로 확인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물음에 대답하시오. 발표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1대 다의 말하기 방식이지. 1대 다의 말하기 방식. 보통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옆에 문제 1, 2, 3번 보면서 이미 눈치챘지. 이거는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2번 같은 문제를 활용을 해서 사실적 이해에 관련된 문제는 따로 꼬아서 하나 정도 낼 수 있다. 요 정도. 진짜 아주 세세하게 좀 확인할게요. 자, 이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일단 인사하겠지. 너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저는 국가 지정 번호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가 지정 번호에다가 네모. 요게 발표의 핵심 소재지. 발표를 하려고 하는 핵심 소재. 첫 번째 문장에서 인사하고 핵심 소재를 소개해 주었다. 여러분들은 국가 지정 번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서 오케이, 물어보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발표의 화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옆에 1에 2번 발표의 화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어. 완전 맞는 얘기지.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1에 2번. 아, 1에 2번이 맞는다라는 게 여기에서 근거가 있구나.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아직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산악 해안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역시 물어보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고,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에는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주의를 환기한다. 주의를 환기한다. 물어보면 들을 수밖에 없어. 저 자식이 언제 나한테 질문하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뉴스를 본 경험은 있으시군요. 질문하고 반응하고 서로 질문을 통해 소통하고 있음. 자, 그럼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경우 여기죠. 산악, 해안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사고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다 또 네모쳐야지. 자신의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 지점 번호입니다. 그러면 화살표죠. 자신의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가 지점 번호. 국가 지점 번호는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10m, 10m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방금 읽은 요 문장은, 여기에서 나오는 요 문장은 국가 지점 번호란 뭡니다 라고 해서 단어 뜻 설명해 주는 거죠. 단어 뜻 설명해 줍니다. 무엇은 뭐뭐입니다.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정의, 괄호해 놓고 개념을 설명해 준다. 개념을 설명해줘요. 낯선 용어에 대해서 옆에 1번 문제 있죠. 1의 1번. 낯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용어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쓱 와서 1의 1번. 여기에 있군. 이거죠. 포인트를 다시 볼게요. 산악이나 해안가 지변에서 조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끊어 목적. 이러이러하게 해놓은 번호를 말합니다. 문자 2개와 숫자 8개를 조합해서 표기를 하는데요. 문자 2개와 숫자 8개 밑줄 해놓고 밑에다라고 뭐라고? 표기 방법.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아직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청중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지. 옆에 1번에 몇 번이에요? 3번. 청중의 반응을 살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어? 그럼 옆에다가 1에 3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두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여기 2개의 그림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개의 그림 꼬불꼬불 밑줄. 이건 뭐예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이야기 하는 거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는데 시각 자료. 시각 자료를 써서 예로 들어서 설명해 봅니다. 예시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얘기도 있네요. 그림 보면은 이해가 쉽겠지. 그럼 옆에 와서 1에 4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 그러면 얼레벌레 1번에 5번 벌써 답이 나와 있지. 계속 봅시다. 그림을 제시하며 국가 지점 번호의 표기는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그러면은 옆에 여러분 가서 2번의 문제 보시는 거 여기에다가 빨리 쓰셔야지. 문자를 활용을 합니다. 아파마라고 되어 있는 것. 얘네들은 100km 단위. 파마는 100km 단위다. 그리고 여기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문 읽을게요.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m 단위로 구분하여 4자리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 4자리 숫자는 10m 단위. 먼저 왼쪽의 그림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라니까 우리 이제 보러 갑시다. 왼쪽의 지도를 한번 보러 갑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렇게 그림 띄워놓고 볼게요. 그 지도에 표시된 곳은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로의 한 지점으로 기준점에 동쪽으로 206.52km, 북쪽으로 189.66km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요만큼까지가 얼마라고? 206.52km. 206.52km. 그 다음 북쪽으로 요만큼, 요 길이는 얼마라고요? 북쪽으로 189.66km. 189.66km.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는 동쪽으로 200에서부터 300m 지반에 위치하므로 다 여기 칠판 봐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서 다 요 칸에 들어가 있으니까 100km, 200km, 여기까지가 200km지, 여기까지가 300km고, 그러니까 200km에서 300km 사이에 있는 거고,
다음 세로로는 어떻게 해요? 위로 두 칸이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100km. 또 여기까지가 200km. 기준점으로부터 100km. 200km. 그러니까 100에서 200km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에 해당돼서 얘네들은 다, 나, 이렇습니다. 아, 가로축, x축 먼저 읽고, 세로축, 나중에 읽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옆에 2번 문제 확인할게요. 밤하면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밤하면 여기지. 그러면 미리 생각할까? 칠판 또 다시 봐주세요. 밤하는 얼마예요? 100km, 200km, 300km, 400km, 500km, 600km. 아, 동쪽으로 500에서 600km 사이에 있고, 북쪽으로는 100km, 200km, 300km, 400km, 500km. 북쪽으로는 400에서 500km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밤아. 미리 그냥 봐둔 겁니다. 다시 지문으로 오시죠. 다음으로 100km보다 작은 단위는 각각 10m 단위로 네 자리의 숫자로 구분하므로 동쪽으로 어떻게 206.52km, 북쪽으로 199.66km,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를 바탕으로 0652 9866 요렇게 9866 8966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의 번호는 다마의 0652 8966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거겠네요. 어디 있을까?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를 바탕으로. 왜? 제일 앞자리는 200km, 100km, 100km 단위는 이미 문자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사진을 제시하며 역시 여기에서도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죠. 다음은 한라산에 있는 국가지점 번호 안내판입니다. 여기 안내판을 보시면 긴급전화번호와 외국인을 위해 로마자 표기가 있습니다. 확인하죠? 등산로 및 해안가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7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지점 번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뭐 나와야 돼? 국가지점 번호를 쉽게 찾는 방법. 국가지점 번호가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어서 응급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 번호를 정보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도 놔뒀겠지. 사진을 가리키며 국가지점번호 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러한 내용이 시험 포인트라고 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음. 그럼 틀린 얘기지. QR코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얘네들인 거니까.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통해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1, 2, 3, 4 다 있는 거 확인했고요. 5번만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제가 실제로 조난당했을 때 이거를 쓰니까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없었었어.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 다음 확인할게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다음 번호판을 이해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들. 212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나다라마바 여기에서 2120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바 시작되는 요 지점에서 21.2km 떨어졌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까?
그러니까 기준점의 동쪽으로 212.0km라고? 아니요. 바까지 계산해야지. 가나다라마 바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521.2km 요렇게 확인하셔야지. 기준점에서니까 기준점에서 기준점 기준점에선 521.2km. 됐을까요? 네. 그 다음 그래서 1번 틀린 얘기지. 다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QR코드를 부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QR코드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귀찮아도 한번 씁시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마라는 표기는 기준점으로부터 400에서 500m, 북쪽으로 500m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군. 가나다라마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400에서 500 사이 맞지. 외국인들도 국가 지정을 알 수 있게 문자 바하마와 같이 로마자를 표기했어. 그러면 바하마 동그라미 해놓고 누구? 외국인을 위해서. 5번 조난당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점번호 밑에 긴급전화를 표기하고 있군. 긴급전화번호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마저 풀러갈게요. 위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듣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 주말 아버지와 등산 갔다가 끊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노란색 국가지점 번호 안내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발표를 들었더니 이제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발표의 효용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3의 1번 국가지점 번호판을 봤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신의 경험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배경지식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학생 2.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지정 번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나요? 라면서 궁금해하죠. 무엇을?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국가지정 번호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필기할 것도 없네. 2번. 국가지정 번호가 다른 나라에서 활용된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괜찮네요. 학생 3. 국가 지점 번호가 실제 응급구조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 응급구조에 활용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실용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쓸모가 있습니까? 실용성 확인. 3번 국가 지점 번호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하고 있습니다. 3번 괜찮죠. 밑으로 내려오죠. 국가 지점 번호가 생활에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면서 학생사는 방금 멘트를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번 기회에 국가 지점 번호의 검색 방법을 알아두고 싶은데요. 주소 누리집에서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세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4번 볼까요? 국가지점번호의 유용성에 동의하면서 그렇지. 국가지점번호의 검색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답은 5번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선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것. 5번 국가지점번호의 도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미 틀려먹은 얘기지. 왜? 우리는 이것을 현재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도입의 어려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추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 대책, 추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 5, 6번. 대학생 선배와 고등학교 후배 간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 보러 갑시다. 4번 문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또 주의 깊게 보실 것들은 질문의 방식,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본다. 상대방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에 동의한다. 진로 멘토링 시간에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할 상황이 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진로 멘토링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알겠어요. 함께 하도록 할게요. 라고. 뒤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는 A, B에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냐 못하냐 그 문제인 거니까 맞냐 틀리냐 그런 것만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6번 보기는 진로 멘토링 후 작성한 메모입니다. 메모는 항상 뭘 바탕으로 해야 돼? 앞에 있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A, B, C, D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메모라고 해서 물어봤지만 얘도 결국에 문제는 사실적인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진로 멘토링 시간 중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고려해야 할 사항 다음 진로 멘토링 준비 사항 이건 얼마나 좋은 문제냐면 얘네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알려주니까 순서 정도는 잘 박을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넘어오죠. 37페이지 대학생, 이번 진로 멘토링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가워. 진로 멘토링에는 처음 참여하는 거니? 라면서 진로 멘토링이 대학생과 고등학생 얘네 둘이 만나서 무엇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학교 홍보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참가하게 된 계기. 제 꿈이 교사가 되는 것이어서 사범대나 교대 선배님네 진로 멘토링이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참여하게 된 동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왜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4의 1번. 질문의 방식으로. 그럼 물음표 옆에다가 질문. 진로를 선택하게 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교사가 되려고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4의 1번 맞는 얘기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는데 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신 담임 선생님에게 큰 힘을 갖게 되었고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때 교사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거 그 당시 사건에서 내가 얻었었던 깨달음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되어서는 모르는 문제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얘도 역시 자신의 경험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정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준 담임 선생님 1.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2. 그러면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진로를 정했습니다.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 1, 2. 1, 2는 둘 다 뭐예요? 말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유,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렇구나. 공감하며 말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라는 거는 소극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건 상대방이 한 말을 좀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면 적극적인 거고.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에 어느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저는 중등교사가 되고 싶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중등교사 중학교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중등교사지. 나도 중등교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사범대학에 입학했는데 라고 하면서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라면서 동의해주고 둘 사이 대화에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교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야.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요게 대학생이 하고자 하는 어떻게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인 거지.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 진학하려면 자신이 어떤 교과를 가르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건 같아. 자신이 어떤 교과를 가르칠 건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저도 어떤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 두 글자만 쓰면 저도 동의합니다. 뒷페이지 4의 2번.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그러면 4의 2번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좋아하는 교과는 무엇인지 공부해봤는데요. 고민했는데요. 저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의 적성, 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뭐뭐 해서 뭐뭐 하고 싶어요. 인과의 방법을 통해서 말하기 하고 있다. 잘 됐네. 나도 지금 국어 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서로 국어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도 좋겠다.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괜찮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괜찮을까요? 먼저 얘기해 주고 있죠. 요렇게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탁, 요청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줌. 국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괜찮냐고 라고 하면서 어떻게 쉽게 한 한마디만 쓰면은 되묻기. 하지만 되묻는데 어떻게 되묻고 있어요?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여 너의 의도가 이것이냐 라면서 확인하고 있지. 4의 3번 진로 멘토링 시간에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을 되묻고 있다. 디귿 잘했네. 그러니까 4의 3번 오케이. 진로 멘토링 당연하지. 진로 멘토링 시간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도 좋고 공부하다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봐도 좋아. 진로에 관련된 고민 이야기,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공부 방법에 대해서 라면서 요러요러한 질문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질문해도 오케이 얘기하자. 4의 4번 진로 멘토링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너 진로에 대한 고민 만들어 와. 공부하다 모르는 거 체크해 와. 모르는 거 너 있어야 돼. 공부 방법 너 못 찾아야 돼.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상황.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게 준비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질문해도 괜찮은 것들이지. 질문해도 괜찮은 것들. 예시 해도 좋을 질문의 예시.
네, 감사합니다. 미래의 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네, 그냥. 사실 나는 국어를 잘 하지 못했어. 솔직한 거죠. 그래서 싫어하기도 했지. 그런데 약간의 오기라고 해야 할까? 정말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 봐야겠다라는 오기.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보이기도 했었고, 오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 분명하게 모르는 게 뭔지 알게 되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법 지식도 이해하게 되고, 점점 공부가 재미있게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처럼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1번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법 지식을 이해하게 됐다. 2번 공부에 점점 재미가 생겨났다. 3번 나 같은 애들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을 통해서 내가 국어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작품 읽는 것만 좋아하지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서 요 정도면은 현실적인 문제지. 읽는 걸 좋아한다라는 건 아주 큰 장점이야. 상대방에 대해 칭찬, 격려. 국어는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 앞으로 국어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진로 멘토링 시간에 함께 하고자 라고 언급합니다. 4에 5번 상대방에게 진로 멘토링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음. 괜찮네요. 그래서 순식간에 밑에 나와 있는 4번의 문제는 4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오케이. 그 다음 마저서 보러 갈게요. 그럼 진로 멘토링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만날까? 어머, 진로 멘토링 계획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음. 둘이서 서로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틀린 얘기라고. 좋아요. 제가 다음 진로 멘토링 시간에 국어교육과에서의 배우는 내용에 관해서 저 질문할 거 궁금했던 몇 가지를 정리해 올게요. 그래.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진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살펴보고 정리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머, 이거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요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있다.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나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 다음 문장은 그렇게 제안하게 된 근거. 네,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올게요 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없었던 건 틀린 얘기는 4번에 4번.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거 A 보러 갈까요? A,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로를 선택했어요. 이거지. A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 얘기는 아니지. 이래서 결정했어요. A는 고등학생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요로요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B도 대학생이 나도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 요러한 진로를 결정했다네 라고 이야기해주죠. 맞는 얘기는 5번. 둘 다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있죠? 자신이 공부했던 경험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B는 A와 달리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B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눠놨나? 아니지.
A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었나? A. 공부와 관련됐었던 거. 중학교 때 얘기, 고등학교 때 얘기. 그러면 오히려 A가 맞는 얘기지. 다음, 진로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둘 다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바꾼 거 둘 다 바꾸지 않았었지. 그래서 온전히 맞는 얘기는 5번. 밑으로 내려와서 6번 보러 갈게요. 진로 멘토링 시간은 38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매우 화요일 오후 5시 괜찮아. 중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할 경우 중등교사의 장단점을 고려해라. 중등교사가 되면 좋은 점, 되면 나쁜 점 그런 얘기는 없지. 어떤 교과를 가르치는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멘토링에 국어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궁금한 거 정리해 오기. 이거는 누구? 고등학생이 할 거고. 다른 친구들이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해 오는 것도 고등학생이 할 건데 얘는 누구? 대학생이 제안해 준 내용이지. 그래서 없는 얘기는 2번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일단 정지.